저희가 얼마 전에 그 가짜과학 이야기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다가 가짜과학 미신과의 전쟁을 오늘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신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볼까 싶은데 약간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나의 징크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미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험 보는 날은 이성의 팬티를 입고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역국 먹으면 시험 보는 날 뭐 미끄러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근거는 없는 거. 미역도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사실 시험 보는 날 미역 많이 드셨죠? 많이 먹었죠. 미역 네. 몸에 좋잖아요. 몸에 좋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미역이 왜 시험 때냐면 미역이 미끄러우니까 이제 미끄러질까봐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미끄러운 성분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었고 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까. 아, 그냥 미끄러진다는 거에 뭐 그냥 사람들이 좀 그래서 그렇지. 해서 그런 거. 아무래도 학교에 또 계시고 하면 왜 시험 날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험생 때 상추 많이 먹지 말라고. 상추? 네, 그런 그건 졸린다? 얘기를, 네네네. 졸리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과학적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시험 기간, 사실이라면. 네. 아,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상추에 왜 이렇게 똑 부러뜨리면 하얀 진액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람 졸리게 하는 성분이다.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하지 않습니까? 식판 건조대에 상추를 말려갖고 담배처럼 말아핀 적이 있어요. 상추 거기만 뜯어서요? 상추, 그쵸, 줄기들을 이렇게 말려갖고 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나뭇잎도 많이 해보고 막 이랬었어요. 졸려요? 하나도 안 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담배는 정말 잘 만든 거구나. 웬만한 나뭇잎 태워갖고 이렇게 해보면 구역질이 막 납니다. 흡연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담배는 정말 사람 입맛에 맞게 많이 좀 정제를 한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 담배를 우리 선조들이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찾을 때 그 전에 진짜 온갖 것들을 말려서 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기해요 진짜. 그 중에 찾은 거니까 상추도 해봤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한 인류학자 분의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유적지 같은 거 보면 쌀 같은 거를 농사지었던 흔적보다 대마나 담배나 그런 마약류를 재배했던 흔적이 더 빨리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이 시작된 이유 자체가 먹고 살려고 했다기보다 기호식품을 어떻게 해서든 재배를 하려고 시작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걸로. 물론 야생에서 맛을 봤는데 네, 그게 네, 네. 너무 맛이 네. 깜찍해서 네, 그런 분석이 있다는 것도 들었던 것 그 같아요. 욕구가 아마 더 컸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밭으로 내모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더 고생하는 그렇지. 길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점성술,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관상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천체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약간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결국 우리도 우주의 일부니까 네. 우주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막 줄을 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운명 혹은 우리의 미래도 좀 바뀌는 걸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당연히 그것도 안 믿으시죠? 네,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 보는 거고요. 사실 점성술이 왜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개연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늘 주변에 그렇죠. 있었겠죠. 예. 근데 당시에는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위안을 삼고 싶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 그 7월 7석 직녀와 견우 이야기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 관점에선 그냥 7월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오는 건데 그냥 전형적인 기후 현상일 뿐인데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7월 7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롱디 커플이 눈물을 흘리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불가항력에 대한 두려움을 좀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태양부터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서면 네네. 그때 이제 지구 멸망한다. 그 행성이 뭐 정렬이 되면 네. 지구에게 가해지는 다른 행성들의 중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뭐 지진도 생기고 지구가 막 쪼개지고 막 이럴 거다 이런 음모론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하나는 지구에게 그런 우리가 뭐 기조력이라고 하죠. 중력을 가하는 다른 행성들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원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이 가하고 있는 중력에 비해서 거의 수천 배 이하로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일렬로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게 가해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요. 그리고 또 가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행성이 일렬로 보이는 거랑 태양계 행성들이 실제로 공간상에 일렬로 있는 거랑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가끔 보면 몇 년 만에 우주쇼다 막 해가지고 네. 태양계 행성들이 뭐 예쁘게 일렬로 서 있다 네. 해 지고 나면 볼 수 있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실제 태양갱성이 정말 우주 공간상에 일렬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지구의 위치에서 봤을 때 걔네가 일렬로 보일 뿐인 거지 실제 3D 공간상에 일렬로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정말 일렬로 있다면 다 겹쳐서 한 점으로 보여야 될 테니까 실제 하늘에서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겠네. 네, 맞습니다. 아, 그냥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일렬인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앞에 예를 들어 뭐 금성 네. 이런 애가 우리를 딱 가로막아서 태양에서 우리로 오는 빛을 싹 막아버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확 떨어져. 뭐 이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되게 재밌는 상상이긴 한데 금성은 지구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구의 사이즈가 지름으로 치면 태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면적이라고 하면 100의 제곱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리는 거니까 금성 같은 애가 가리고 지나간다고 해서 뭐 지구의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진 않겠죠. 정말 조그만한 점 하나가 그냥 싹 가리고 지나가는 거니까. 지구에는 영향이 없지만 천문학에서는 금성식 네네. 같은 걸 이용해서 꽤 맞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이긴 해요. 근데 금성식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앞을 금성이 지나가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못 봐요? 볼 수 있어요. 관측이 돼요, 육안으로? 네, 망원경 같은 걸로 할 수 있어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요즘은 전 세계의 다양한 관측소에서 동시에 전 지구적인 국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게 금성이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가는 금성식이 벌어지면 그걸 활용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도 잴 수 있고 태양의 사이즈도 잴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몇백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기회를 활용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잴 수 있다. 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여기저기로 흩어져가지고 막 관측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한 관측 프로젝트의 거의 시초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언제 어느 시대에? 그게 아마 17, 18세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달 같은 경우는 딱 가리면 태양 싹 예쁘게 가려주잖아요. 네네네. 금성은 뼈만하게 가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봐야 이제 잘 보이는 거죠. 쟤는 뭐 의미 없네.